내란 수계 윤석열이 드디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세영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명에 대해 다 수사하는 것이 맞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척 그냥 쇼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검찰이 헛짓거리를 못하게 강하게 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동안 윤석열 개노릇을 톡톡히 한 검찰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을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이고 군검찰이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기로 한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 중대 사안인데다 내란죄 수사가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관들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의 윤석열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편 경찰은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피고발인을 전원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물론 경찰도 믿을 집단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윤석열, 김건희 개노릇을 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이제 와서 저렇게 설치는 걸 보니 참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군지휘부 육군 4인방이 충안파 자장 김용현과 11월 말부터 수시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자리에선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계엄 선포와 함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이번 내란 사태의 노림수가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치밀한 사전 모의 가능성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8일 김용현과 계엄지휘부 인사들이 11월 20일 이후 진급 인사를 명분으로 수시로 만났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용현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최근 정치판이 심상치 않다, 군 내부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도 비슷한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 모임에는 이들 외에
인사 관련 참모 2명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후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방첩사령부에 준장 및 대령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 중에는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네, 또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총장의 직전 행보도 심상치 않았는데, 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일부터 서울에 머물면서 3일 오후 4시경 계룡대에 머물고 있는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포함한 핵심 장성 4명을 불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에는 2일 오후부터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는데, 네, 윤석열은 3일 밤 긴급 담화와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당장 내란 수계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가담한 저 4인방을 싹 다 잡아들여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탄핵안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한 주요 외신들이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윤석열과 국진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 등 기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일제히 전했는데요. 네, 로이터, 뉴욕타임스, BBC 등은 이날 내내 라이브 업데이트 형식으로 표결 전후 국회 안팎의 실시간 상황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제대로 개망신을 당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외신들은 탄핵안이 무산됐어도 윤석열이 불러온 정치적 혼란은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탄핵이 무산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책상에 뒀지만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사임이나 탄핵 표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AFP 통신은 탄핵안 무산은 더 장기화한 정치적 위기를 의미한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국진당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곳곳에 담겼는데, 네, WP는 많은 한국 시민에게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국진당은 충성을 다해 대통령 지키기를 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AP통신 역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한국인은 탄핵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는데도 국진당은 진보 진영의 대통령직을 빼앗길까봐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짚었다고 합니다. 네, 또 WSJ는 탄핵 무산은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한 국진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전하며 윤석열과 집권 보수 세력이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승리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뉴욕타임스 역시 배우자 김건희 관련 법안, 정책 및 스캔들을 놓고 야당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매우 인기 없는 대통령임을 드러내 보였다라며 윤석열 특유의 허세가 이번엔 정치적 자살 행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지 너무나 비참한 심정입니다.